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정치권의 시계는 내년 4월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시선은 서울과 부산으로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각 당이 경선 룰, 재보궐선거에 이른바 규칙을 좀 정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위까지 꾸려서 공천 작업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고 하나둘씩 이번 보궐선거에 나설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도 있고 현재 부산 지역, 서울 지역에 대한 민심 향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좀 이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판세라고 할까요? 좀 미리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중량급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박영선 장관이라든가 추미애 장관은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우상호 의원 전 원내대표 네. 그리고 이제 그 여타 이제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미리 좀 압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 이제 초반기면 경선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럴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각축을 벌이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문을 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선거는 어차피 이제 프레임 구도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이 성에 관련된 네. 문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동남권 신공항 네. 문제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장의 선거 구도를 확 바꾸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서울시장도 예를 들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 기획단인가 출발했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심판론이라든가 성추문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다른 구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그 구도가 바꿔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심판론으로 가느냐 이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네. 4월 선거니까 이제 역순을 해보면은 각 당마다 한 2월경이면 후보가 선정이 돼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거라고 생각을 감안을 하면 다음 달 내지는 정초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후보군들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말씀 주셨으니까 현재 서울시하고 부산시에 대한 일부 이제 지난주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서울은 엎치락뒤치락하는 네. 양상을 좀 보이고 다소 일부 조사는 야당이 앞서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것 같고 부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야당이 좀 앞서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지난주에 나온 결과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여당이 한 15% 이상 앞서는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저희가 데이터 분명히 여러 매체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제시를 못 해드립니다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나 아니면 야당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런 전체적인 일정 속에서 후보군들이 좀 더 가시화되어야 네.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좀 촉발이 될 것 같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대선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현재 공천 룰 같은 거에 대해서도 신경전 삿바 싸움들이 네. 진행이 되면서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선거 결과를 위해서 하여튼 공천 룰, 후보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되는 다음 달 정도 가면 본격적으로 이 보궐선거 전쟁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유용화 교수께서 조금 전에 선거 프레임을 여야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도 떠오르겠죠. 근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부 발표 김해가 아니고 일단은 사실상 백지화라고 현재 분위기는 부산 가덕도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선거에 작용할 것인지 어떻게 큰 변수로 이번 선거판을 흔들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야 사령탑의 관련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가덕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검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입니다. 부울경 시도민들께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그냥 정책의 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켜지지 않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저희 보울경 지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네, 어제 총리실 검증에서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곧바로 가덕도로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바로 가덕도를 밀어붙이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평가만 보더라도 김해공항 그리고 경남 밀양에 이어서 가덕도가 3위였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 국제적인 행사도 있고 워낙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여러 논리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확실하게 추진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 정부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어저께 발표 이후에 관계 장관들을 소집해왔고 그 대책들을 또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동남권의 신공항 쪽으로 상당히 정부의 뭐 추진 방향이 잡혀서 진행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것은 이제 리포트에서 얘기했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거 뭐 정치적으로 이게 뒤바뀌는 게 아니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적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 부울경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뭐 시장이라든가 뭐 지역 국회의원이 내건 공약이 아니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러고 이명박 대통령도 하겠다 그러다가 또 안 하고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서 이것이 좀 절충안 정치적으로 제가 보면은 물론 프랑스에서 용역을 했다 그러지만 절충안으로서의 김해 신공항으로 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TK와 PK의 아주 지역 싸움으로 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가덕도까지 갔었죠. 네. 확실하게 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한 안전성의 문제가 생기고 법제처에서 이것이 상당히 지자체에서 검토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러한 유권 획득이 나오면서 이번에 그러한 검증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문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그 지역이 발전하느냐 또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소외돼 있는 지역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또 직접적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고려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고려가 됐겠죠. 고려가 됐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마침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김해 신공항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게 같이 겹쳐지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를 네. 9개월인가 10개월 했다 그러지 않아요? 네. 네.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도 그렇고 이렇게 국가 예산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국가의 중요한 사업을 이것을 선거용으로 활용한다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지금의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 자체가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전임 시장들의 이른바 성비 문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인 상황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그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좀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선거용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엽적이다 이런 오늘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여기 대해서는 뭐 박정하 대변인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국회 박현우 기자 리포트를 봤습니다만은 전 민주당은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배경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되는 게 맞다. 야당도 사실은 이 선거를 앞두고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야당 내에서 지금 합의된 얘기가 안 나오면서 답변을 아직까지는 분명한 입장을 못 보이고 예.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 백년지 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 뭐 예산만 해도 거의 뭐 10조, 100조인가요? 뭐 이 정도 들어간다는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뚝딱 정리할 수 있나? 이게 사실은
유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14년간 오면서 3대에 걸친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그 사이사이 공약했다, 사과했다, 공약했다, 다시 검증했다 결정해서 4년 전에 세계 유수의 기관이 들어와서 점검해가지고 내은 결론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계된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다 합의해서 예. 그렇게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와서 뚝딱 바꾼다? 누가 봐도 이건 선거를 위해서, 선거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보여지고요. 예. 어제 총리실 검증에서 발표한 건을 보면 2가지가 단계를 뛰어넘어요. 첫째, 현재 결정이 됐던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는 우선 뭐 부산시와 협의가 안 됐다. 그다음에 미래 예측성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김해 신공항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넘어가면서 사실상 백지화라요. 두 번째, 그러면 사실은 다시 그럼 어느 곳이 맞는 건지 최적지인지에 대한 점검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예. 거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했는데, 이런 단계도 다 건너뛰고 2단계를 건너뛰면서 지금 갑자기 뭐 특별법까지 만들어갖고 2028년 내지 2030년까지 예. 개항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저는 국민들이 좀 한번 좀 냉정하게 좀 봤으면,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 우리 국토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이제 부산 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책 사업을 뒤집었다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 점은 좀 저희가 차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지금 어쨌든 입장을 확실히 못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또 TK, PK 민심을 모두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여요. 저도 뭐 야당에 관계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입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분명한 입장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고 잘 만들어야 되는 거는 모두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의 검토, 그동안의 합의 과정을 이렇게 뒤집는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야당이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뭐 돌아가면은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야당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만, 네. 하여튼 의원들도 쫙쫙 쪼개놓고 국민들도 또 쫙, 이 결국엔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하고 또 주민들이 다 갈라질 거거든요. 예. 이렇든 쫙쫙 갈라놓고 갈등 만들고 이 속에서 이 지지표를 얻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민주당이 굉장히 선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절묘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승민 전 대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선 출마, 대권 도전 공식화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희망20이라는 사무실 열어놓고 이게 왜 주목을 받게 되냐면 야권에서 첫 번째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을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좀 나서달라라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요구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대권 도전으로 바로 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선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가덕도 얘기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 홍준표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권 후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건설되기로 합의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착공 들어갈 텐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충청도와 대구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 그다음에 광주의 무안공항, 또 수도권의 김포공항, 인천공항 만들어지면은 이게 우리나라 국토가 하나의 중요한 이제 항공 물류로서 권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공항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혁명 과정에서 이게 빠른 속도로 물류들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에서 정부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 경제성과 효율성과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 경북 통합
공항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여객과 물류 운송 어떤 것인지 네. 이러한 계획들 같이 종합적으로 밝혀져야 국민들께서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손바닥 뒤집기 한 거 아니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을 하여튼 뭐 총리실이든 정부에서 국토부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유승민, 뭐 원희룡, 김정인 의원이랑 얘기했잖아요. 오세훈 예. 대권 후보 얘기했다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변수가 제일 커요. 네. 하여튼 뭐 여론조사 최근에 여론조사 봐더라도 오늘인가요? 양자 대결 학계는 오차 범위에서 윤석열, 뭐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러한 그 윤석열의 어떤 그 파퓰리즘적인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에서. 예. 만약 윤석열 총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론이 내년까지 간다. 그럼 아마 흡수할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 후보들을 흡수하고 국민의힘의 정당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에 의해서 모든 게 판도가 갈라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 중간에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대권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 여론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의 의도대로 뭐 내부에서 경쟁이라든가 이루어지지만은 만약 윤석열 변수가 계속해서 간다. 그럼 그걸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다. 저는 이것이 가장 지금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뭐 원희룡 지사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 좀 여쭙고 싶은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 참석을 해서 지금 막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하지만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건 국민 보시기에 좋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어떤 그림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와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 룰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간에서 이제 공천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안을 보면은 뭐 1차 당내 경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후보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되고 예. 선정이 되면 그 후보와 당 밖에 있는 후보와의 연계를 통해서 또 최종적인 후보를 뽑는다. 이런 설도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금태섭 의원은 아마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군들, 그다음에 대선 후보군들 뭐 다 섞여 갖고 있는데 이 공천률이 좀 정리가 되고 한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민주당 탈당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전 국민의힘으로 바로 입당해서 뭐 후보가 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본인이 선뜻 그게 내켜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책임감을 갖고 고민 중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수사의 속내는 상황만 여건만 되면 출마하겠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태섭 의원이 본인이 한 말의 어떤 여파가 분명히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속내에 어디 있다고 보세요? 출마 의사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라는 것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사람들이 후보군이 되느냐.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를 한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여론조사 결과는 나온 건 못 봤습니다만 네. 자칭 하여튼 중도 성향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체적 수치로서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금태섭 전 의원의 후광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겠다 오픈 프라이머리로서 나간다 그러면 좀 뭐 성향이 좀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변수가 생길 것 같고 그러나 하여튼 뭐 국민의힘 쪽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혜원 전 의원도 나온다 그러고 조은희 구청장도 나온다 그러고 하여튼 뭐 금태섭 전 의원까지 나가서 출마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단순히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단순히 그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선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승민 의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에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서울시장 얘기를 한다는 게 본인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일부 초재선 의원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에서의 승리가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권 후보에게도 서울시장에 꼭 나가시라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건의들도 드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프레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반문 뭐 표현 자체가 뭐 반문 연대가 될지 아니면 무슨 플랫폼이 될지 뭐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은 얼마나 여하이 그 안에 보듬어서 후보를 선정해 갖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 나왔던 안철수 대표도 할 것인가 예. 아니면 금태섭 전 의원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준비위원회에서 공천률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면 그 다음 수순이나 얘기들이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